혹시 챗GPT 간단한 궁금증 해결하는 데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활용 방법이 있어? 라고 하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챗GPT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질문하는 거 말고 어떤 활용 방법이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0대 이상인 분들이 꼭 이 기능은 써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차례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시켜 드릴 3가지 활용법은요, 생활 속에서 정말 자주 쓸 수 있고 또 기본이 되는, 저도 맨날 쓰고 있는 간단하면서 유용한 기능 3가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뒤쪽에 2가지 활용 방법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원래 돈 내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해? 라고 하실 만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활용법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서 지금 내 생활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찬찬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챗GPT 완전 정복 시리즈 4편입니다. 야, 나 챗GPT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순서 상관없이 어느 편부터 보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신 다음에 아래 고정 댓글 눌러서 챗GPT가 어렵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활용법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친구를 나만을 위한 대필 작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유용합니다. 뭐 문자나 아니면 뭐 카톡 이런 거 보낼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가 기분이 상하려나?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의사 전달도 명확히 돼야 되고, 말투는 너무 딱딱하지 않게, 뭐 여러가지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여러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서 적절한 문장을 뽑아낸다는 게, 이거 직접 하려면은 뭐 썼다 지웠다 막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고민도 많이 되죠. 근데요, 이런 고민을 이 친구한테 시켜보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좋게 써주지? 이런 마음이 바로 들 정도로 적절한 문장을 쭉 하고 뽑아줍니다.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좋아요나 뭐 구독 이런 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막 떼를 쓴다고 하면은 눈살이 좀 찌푸려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말에 들어가는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글의 구조, 어떤 미묘한 뉘앙스 이런 것까지 고민이 꽤 들어가겠죠. 이런 난이도 높은 글을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챗GPT 키시고요. 여기 마이크 버튼 눌러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버튼 누르고, 나 지금 디지털 해결사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챗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좋아요랑 구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을 하는데, 좀 정중하면서 예의 있게, 그리고 어떤 이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게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느끼실 수 있게 좀 정중하면서 예의 있게 간단하게 그렇게 좀 만들어줄래? 해서 보내게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로 변환 중이고, 꺽쇠 눌러서 뒤로 가기 한번 하고 여기 보내기.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나왔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유익한 디지털 정보와 챗GPT 활용 꿀팁을 빠르게 받아보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떠세요? 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좀 그래 이 친구 한번 눌러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드셨나요? 이렇게 그럼 애매한 상황이나 여러가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친구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로 노력과 에너지를 줄이면서 적절한 문장을 뽑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 예를 들어 드렸지만 뭐 친구 관계라던가 아니면 뭐 가족들
아니면 모임 같은 여러 가지 공적인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실 때 일단 고민하시기 전에 이 친구한테 먼저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 친구가 모든 걸 다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이런 구조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 쓰면 되겠구나, 와 이 문장 되게 좋네, 이렇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재료로서 아주 훌륭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 제가 첫 번째 활용 방법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한번 도움 받고 나면 어떤 공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감성적인 글도 좋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데 관해서는 분명히 자신감이 생기실 거니까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나만의 대필 작가로 활용하기 였고요.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약이나 뭐 영양제 이런 것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뭐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 드시면서 이거 무슨 약이지? 이거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 다들 한 번씩은 가져보시죠. 근데 이게 약봉투나 아니면 뭐 약통 같은 걸 보게 되면, 제가 약통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먹는 오메가3입니다. 근데 뒤에 성분표를 보면은 글씨가 일단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지 이거 자세히 봐야 이게 보일랑 말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성분들이 영어로 써있어 가지고 이게 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이 약의 효능은 뭔지 이런 정보들을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약 성분을 사진을 찍어서 이 친구에게 보여주면 이 친구가 이 약의 함량은 어떤 건지, 요 들어있는 것들의 역할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오메가3 챙겨 먹는데요, 오메가3도 그 안에 여러 성분들로 좀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오메가3 안에 들어있는 EPA라는 성분이랑 DHA 라는 그 두 가지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고 그 각각의 성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면 다 영어고 글씨도 작아서 이 친구를 한번 활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친구 성분이 들어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요 카메라로 일단은 사진을 한번 찍어줍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고 요 사진으로 여기 상당히 작죠.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네, 이제 요 사진 찍은 거를 요 챗GPT 친구한테 보내줄 거예요. 네,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꺼주고, 그럼 사진이 갤러리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제 챗GPT에 들어가서 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뭔지 좀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무엇이든 부탁하세요 아래쪽 보시면 요 사진 모양 있습니다. 사진 모양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사진, 카메라, 파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진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 누르면 우리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찍었던 그 성분 오메가3 뒤에 있는 성분표 그거를 클릭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완료 누르면 그럼 이렇게 사진이 다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 요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이거 내가 오메가3 먹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EPA랑 DHA 함량이 몇 g인지 좀 알아봐 주고, 그리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좀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고 체크 버튼, 보내기 버튼 누르면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보내기 버튼이 키보드 밑에 숨겨져 있네요. 이 꺽쇠 버튼 누르면 키보드 내려갑니다. 보내기 버튼이 나왔죠. 요거를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보내기. 그럼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요 사진이랑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요 말이랑 같이 이 친구한테 전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성분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케일 함량 정보 EPA가 690mg, DHA가 260mg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대신 읽어줬네요. 간략한 역할, 항염작용, 중성지방 감소, DHA는 뇌와 눈 건강 유지에 관련해 가지고 효능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진짜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친구가 690이랑 260이라고 했습니다. EPA 690, DHA 260.
네, EPA가 네, 690mg, 그리고 DH가 260mg. 어떠세요? 이렇게 되게 작게 써있는 글씨도 이 친구는 해상도 높은 사진 파일로 읽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이나 어떤 이런 작은 정보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는 그걸 잘 해석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 성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도 그냥 침대 위에 누워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나 이런 약통에 써있는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막 돋보기 써서 간신히 봐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럴 때 챗GPT를 활용하시면 굳이 막 확대해서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거 약 얼마나 먹는지 막 이런 것도 다 물어봐야겠다, 이 친구한테. 여기서 딱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걸 몇 알을 먹어야 돼? 라던가 이거랑 이거 같이 먹어도 되는 거야? 이런 복용과 관련된 판단은 절대로 요 GPT 친구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말해주는 건 우리가 신뢰도 높은 참고사항 정도로 여겨야지, 개개인의 몸 상태나 복용 중이신 약 같은 게 모두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제가 반드시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약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요 성분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때 챗GPT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던 이런 약 정보 같은 것들도 훨씬 편하고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원칙을 기억하시고, 요 작아서 안 보여서 막 그냥 먹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찍어 보시면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런 성분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바로 아무리 어려운 말도 쉽게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GPT를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개인 선생님처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라던가 보험약관에 있는 용어, 컴퓨터나 핸드폰 같이 기술적인 용어, 이런 생소한 분야를 접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답답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선 찾아봐도 오히려 설명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챗GPT에게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한 줄만 붙여보세요. 뭘 붙이냐면요, 중학생도 알아듣게 설명해줘. 딱 요 한 줄이면 됩니다. 요 한 줄을 붙여주면 GPT가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어로 바꿔서 설명해 줄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병원에서 가끔 MRI 검사라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 MR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CT, 엑스레이 이런 거랑은 뭐가 다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검색할 때 네이버로 검색하죠. 네이버 누르시고요. 그리고 MRI 검사, MRI 검사 하면 쭉 나오죠. 여기서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네, 보면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개요 쭉 있고, 화학 분석 기술 중 하나인 핵자기 공명 NMR에서 발전한 곳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고, 그래서 검색 말고 이 챗GPT한테 한번 쉽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기로 꺼주고, 그 다음에 챗GPT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새 채팅, 새 채팅 누르고, 이번에 똑같이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누르시고요. MRI가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작동하는 원리는 어떤 건지, CT랑 엑스레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정리를 해서 중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하고 보내기 눌러 보겠습니다. 체크 표시 누르고, 키보드 꺽쇠 눌러서 내린 다음에 여기 보내기 버튼 나오죠. 보내기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겠대요. 언제 사용할까? 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검사야.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인다고 하고, 예를 들면
뇌졸중이 생겼을 때 뭐 관절이나 그리고 어떻게 작용할까? 자석과 라디오파를 이용해 강력한 자석이 있어. 자석을 통해서 하는 거군요. 네, 몸속에는 수소 원자, 특히 물이 많아.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핵자기 공명 뭐 이런 단어보다 훨씬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들로 바꿔서 설명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난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이거 좀 어려운데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짧고 간략하게 설명해줘 보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쉽게 해주는지. 물론이지. 네, MRI가 뭐야? 우리 몸 안을 사진처럼 찍어 보여주는 기계야. 큰 자석으로 물 분자를 움직이게 하고 컴퓨터가 그걸 만들어줘. 엑스레이나 CT는 방사선을 쓰지만 MRI는 자석을 써서 더 안전해. 한 줄 정리. 자석으로 몸 안을 자세히 찍는 카메라야.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찾는데 아주 좋아. 어떠세요? 이게 아무리 용어나 개념 같은 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만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검색을 하기에는 아까 핵자기 공명 뭐 이렇게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친구는 거의 그냥 떠먹여 주죠. 중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 뭐 초등학생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난이도도 내가 이렇게 조절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는 단순히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설명 방식도 내 상황에 맞춰서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내가 잘 모르는 전문 분야의 어떤 기술적인 개념들을 딱 한마디 중학생도 알아듣게 설명해 줘 라던가 뭐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설명해 줘 이렇게 한마디를 뒤에 붙이면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라도 내 수준에 맞게 친절하게 가공해서 알려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내가 처음 보는 분야 물어볼 때 이것만큼 든든한 선생님이 없으니까요.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라고 뒤에 붙이는 거, 요 활용법 꼭 활용해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챗GPT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3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와,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어? 라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기능들을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활용 방법인데요, 바로 챗GPT를 심리 상담가처럼 활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살다 보면요 아시다시피 뭐 가족 간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친구 간의 인간관계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생기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 남들한테 터놓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요걸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를 심리 상담가처럼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음파 모양 버튼 누르면 우리가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은색 원이 나오고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말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변했죠. 이제부터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데 네가 심리 상담가의 역할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줄래? 물론이지. 어떤 고민이든지 편하게 이야기해줘. 내가 들어줄게. 무엇 때문에 고민 중이야? 네, 이렇게 어떤 고민이냐고 되물어보죠.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친구에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나 지금 어머니랑 아내가 사이가 좀 안 좋아. 어머니는 가끔 반찬도 해오시고 집에 들르시는데 아내는 또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네. 근데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 근데 너라면은 어떻게 해야 어머니께도 기분 좋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와이프 입장에서도 또 기분 좋게 이렇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거 좀 간략하게 좀 알려줄래? 이해해. 그 상황 정말 어렵겠다. 우선 어머니와 아내 모두 당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할 거야. 어머니께는 당신의 아내가 지금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머니의 호의가 정말 감사하지만 때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서로 이해시키는 대화를 시도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네 말도 듣고 보니까 두 사람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돼.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까봐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런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서 최근에 아내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서로의 공간을 조금 더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때? 예를 들어, 엄마, 항상 우리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가끔은 아내가 조금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서로의 공간을 조금 더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께서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이건 답이 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게 정답이라고 딱 나올 만한 어떤 이야기는 없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을 이 친구한테 말해보면 이 친구가 입장도 정리해주고 어떤 이해 당사자 간의 감정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까지 건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묻다 보면 진짜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화하다 보면 진짜로 여기에 몰입돼서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이게 편하게 꺼내놓기 힘든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 친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이런 마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입장이야. 이 사람은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정리해보면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답답할 때 이 친구에게 그냥 나 고민 있어. 네가 좀 상담 좀 해줘라.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일단 말을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속이 좀 후련해지고요. 이 친구가 나름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에게 상담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상담받는 기능으로 활용하는 거 4번째 활용법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5번째 소개시켜 드릴 활용 방법은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기능이죠. 바로 사주팔자 보기입니다. 이런 것도 해줘 하실 수 있는데요. 사주팔자라는 게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 친구가 저희의 사주팔자를 해석을 해주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냥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이거 하는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챗GPT 들어오셔서 그냥 이 친구한테 나 이때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어, 내 사주팔자 좀 봐줘,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일관된 결과를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먼저 사주를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주팔자를 보는 건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난 날짜랑 시간을 알려드리면 그걸 기반으로 어떤 글자들을 뽑아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뽑아낸 글자를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들에 답변을 주시죠. 그런 글자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주시는 이런 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년, 월, 일시로 이 글자들을 뽑아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인 이 글자들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해석해주는 그거는 아주 잘합니다. 뭐야, 그럼 챗GPT 첫 번째 단계 못하니까 이거 사주팔자 못 보는 거야? 그건 아닌데요. 첫 번째 단계를 무료로 해주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글자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글자들을 캡처해서 이 친구한테 보여주면 이 친구는 그 글자들을 기반으로 저희의 사주팔자 풀이를 아주 자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의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이 글자들을 뽑아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홈화면 버튼 누르셔서 바탕화면 가시고 네이버 들어가 주세요. 네이버 들어가시고 네이버에서 그 계산하는 거를 만세력 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만세력 사이트, 네, 이렇게 치시고 밑에 검색 이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오면 밑으로 내려보시면
뭐 명리보감, 무료 만세력 사이트 여러가지 있는데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가지 다 해봤는데 요 포스텔러 만세력이 글자도 크고 입력하기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계산을 받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럼 모두를 위한 사주풀이, 네, 시작하기 누르시고, 네, 이름, 네, 제 이름 적을게요. 하고요. 성별 남자, 생년월일 양력으로 적어도 자동 변환되니까요. 편하신 거 적으시면 됩니다. 네, 양력으로, 네, 적고, 시간 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하고 도시, 네, 자기가 태어난 도시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밑에 이제 만세력 보러 가기라고 노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노란색 버튼 누르시면 입력하신 프로필을 확인해 주세요 하고 만세력 보러 가기 한 번 더 누르시면, 네, 이렇게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렇게 만세력 계산 결과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캡처를 해서 챗 GPT한테 보여줄 거예요. 캡처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손날로 하는 거, 뭐 전원 버튼이랑 볼륨 낮추는 버튼 동시에 누르는 거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네이버로 들어오셨으면 오른쪽 아래에 짝대기 2개 있을 거예요. 요거 짝대기 2개 누르시고, 그럼 요 두 번째 화면 점점점 있죠? 전 글자를 크게 해놔서 글자가 잘렸지만 이게 화면 캡처하기 뭐 요런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누르시면, 네, 화면 캡처하기. 어떻게 캡처할래? 지금 현재 화면 캡처할래? 아니면 전체 밑에까지 다 캡처할래? 현재 화면, 요 화면만 캡처하셔도 돼요. 그래서 현재 화면 캡처 누르시면, 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 찰칵하고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화면이 캡처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 방금 나왔었죠. 그럼 우리는 다 한 거예요. 그럼 요 화면이 우리 이 핸드폰의 갤러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 계산 결과를 가지고 챗GPT에게 한번 사주를 봐달라고 그 해석을 요청할 거예요. 그럼 요 가운데 네모 버튼 홈화면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네모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챗GPT로 돌아와 볼까요? 챗GPT 누르시고요. 네, 그럼 우리가 방금 저장했던 계산 결과를 불러올 거예요. 그 왼쪽에 보시면 사진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을 불러오겠다, 이 이야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있는 게 방금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첫 번째 거를 눌러볼게요. 누르고 완료 버튼 누르면 이 친구한테 질문하는 그 채팅방에 같이 첨부가 되니까요. 여기서 완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완료 누르면,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X표 나오면 첨부가 완료된 거예요. 자, 이제 챗GPT 철학관 개장한 거예요. 여기다 뭐 사주 봐줘, 뭐 내 성격의 장단점 알려줘. 그냥 우리 보통 사주 보러 가면 궁금해서 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이 친구가 요 만세력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의 사주풀이를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내 성격의 장단점 좀 분석해 줄래? 누르면 보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주를 바탕으로 성격의 장단점을 분석해 드릴게요. 이 사주는 사주팔자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기본 성격, 저 간목이라고 하네요. 뭔 말인지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 간목이라고 합니다. 원칙주의자, 좀 의리가 있다. 네, 추진력과 독립성이 좀 있다. 저 독립성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창의성과 표현력. 네, 단점, 네, 융통성 부족 바로 나오죠. 네, 융통성이 좀 없거든요, 제가. 네, 경쟁 심리와 고립감. 네, 감정 기복과 예민함. 네, 단점이죠. 이렇게 종합으로 이렇게 분석도 해주고, 이게 기반해가지고 뭐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우리가 보통 그 사주를 보러 가서 궁금했던 거 묻듯이 10년간의 대운, 나 언제 운이 좋아, 뭐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심심할 때 이렇게 넣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놀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주는 어디까지나 이거 가볍게 재미로 보는 거 다 아시죠? 네, 이거 막 화내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만세력 결과물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고 이 친구한테 사주풀이 받아보기, 이렇게 5번째 기능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대필 작가, 약 도우미,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 심리 상담가,
사주팔자 풀이.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일상에서 활용하는 범주 내에서 이 정도만 활용해 보셔도 챗GPT랑 충분히 친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챗GPT를 유료로 결제하면 어떤 게 바뀌는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챗GPT 안전정복 시리즈의 4편입니다. 다른 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지 마시고 아래쪽에 고정 댓글 보시면 다른 편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에 자신감과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해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